지금 XRP 차트를 봤을 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요, 4,200원 초반대 선에서의 횡보 라인입니다. 위로는 4,300원, 그리고 아래로는 4,000원 선이 당분간 시장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차트만 봤을 때 단순한 박스권 같겠지만 또 이 안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고래들의 의도까지도 담겨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거고, 일봉 차트를 봤을 때 단기 이평선이 엇갈리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장기 200일선은 훨씬 더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누워있는 상황이죠. 즉 중장기 추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이 단기 조정과 눈치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관심이 꺼진 게 아니라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최근 일주일 동안 활성 주소 숫자가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XRP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송금을 하거나 거래하는 지갑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 참여자들이 잠깐 관망 태세로 전환을 한 거고, 여기서 거래소 흐름을 보면은 XRP 입금량 그리고 출금량이 동시에 늘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일부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서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고 있고, 또 반대로 일부는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장기 보유로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아니라 매도랑 매수가 서로 맞서고 있다는 거겠죠.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요, 100만 개 XRP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지갑들이 약 1.6억 XRP를 시장에 매도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단순한 매도일 수도 있겠고 또 거래소 이동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부담이 되는 이벤트였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고래들이 던질 때 개인분들께서는 흔들리고 또 바로 그 순간이 종종 저점으로 기록이 되고는 한다는 겁니다. 선물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이게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걸던 포지션들이 청산되면서 시장이 리셋이 된 겁니다. 덕분에 갑작스런 대량 청산 리스크는 줄어들었지만 또 동시에 강력한 상승 동력도 약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펀딩 비율도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시장이 과열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 상태라는 거고, 차트 보조 지표로서 RSI랑 MACD 지표도 살펴보자면은 RSI는 현재 50 근처로서 머무르고 있고요. 이게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닌 애매한 지점입니다. 다만 최근에 저점을 살짝 높여가는 모습이라면은 상승 다이버전스 가능성까지도 열어둘 수가 있는 거고, MAC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골든 크로스 전환된 건 아니지만요, 하락세가 둔화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XRP에 대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은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살펴봤을 때 4,000원 선 지지선이 깨지는 경우, 그 다음은 3,600원에서 3,700원대 중장기선까지 지지라인을 미리 정해두셔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4,300원에서 4,400원 이 저항선 라인을 강력하게 거래량 동반하는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완벽하게 돌파 나온다면요, 이 4,800원 뿐만 아니라 5,000원 돌파까지도 넘볼 수 있는 단기 강세 구간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성급하게 몰빵 매수하기보다는요, 분할 매수하시면서 하락 시에는 기계적인 손절 기준을 잡는 게 필수겠습니다. XRP가 지금 숫자가 말하는 중립 구간에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구조적인 호재, 또 ETF, RLUSD 실제 사용 확대까지도 여러 가지 계속 깔려 있지만요, 단기 흐름에서는 고래들의 매도랑 투자자 관망 심리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리플 XRP 이야기하면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ETF죠. 최근에 프랭클린 템플턴의 현물 XRP ETF 승인 기한이 11월 중순까지로 연기가 됐어요.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승인이 늦춰지는 거면은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여기에는 완벽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연기랑 거절 자체가 전혀 다른 이야기란 거고, 실제로 비트코인도 현물 ETF가 나오기까지 무려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수차례 연기랑 거절 자체가 반복돼서 하지만 결국에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이클이 열렸고, 지금 XRP가 겪고 있는 상황은 이런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XRP ETF가 승인되면 가격들이 22달러에서 50달러까지도 뛸 수 있다라고 보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유동성 구조인 거고, XRP가 발행량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물량들, 리플사가 보유한 물량들, 그리고 기관과 거래소에 묶인 물량들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XRP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ETF라는 제도권 상품을 통해서 기관 자금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적은 공급에 큰 수요가 밀려들면서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SEC의 정치적 맥락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시간이 부족해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XRP ETF가 승인된다는 거는 이게 단순한 투자 상품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라요, 글로벌 결제 인프라랑 연결된 토큰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공식 자산군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SEC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에 지금 시점 자체가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들이 교차하는 변동성 구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욕심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현물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또 단기 익절 타점을 잡아두시면서 현금 비중을 관리할 줄 아는 거, 이렇게 하셔야지 ETF 승인 발표라는 이벤트 앞에서 휘둘리지가 않으실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승인 직후에는 뉴스에 팔자,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런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미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얘기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는데요. ETF 승인 자체가 단순하게 가격 상승 이벤트가 아니라 XRP의 위상을 바꾸는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글로벌 송금 시장, 스테이블코인, CBDC, 그리고 은행 간의 결제망과의 연결까지도 ETF가 그저 불시에 불과한 거고, 진짜 불꽃은 제도권 금융 인프라 속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22달러에서 50달러라는 전망 자체가 XRP가 뭐 단기 로또라는 게 아니라요, 이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의 상징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미국에서 중요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헤드라인 수치가 0.6%, 그리고 자동차랑 가스를 뺀 근원 소매 판매가 0.7%로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 자체가 각각 0.2, 그리고 0.4%였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비 자체가 확인이 된 거겠죠. 우리가 흔히 소비 지표를 보는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축이 바로 가계 소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상승으로 금액이 부풀려진 게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 쇼핑과 의료, 스포츠 용품 같은 이런 업종들에서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난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계약 시즌 효과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와 동시에 연준 입장에서는 난감해졌는데요. 경기 둔화를 이유로서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비가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물가 압력 자체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읽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속도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장중의 반응을 봤을 때 미국 국채금리가 살짝 올라가고 또 달러는 강과 약 혼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큰 방향 없이 숨을 고르면서 연준 발표를 기다렸고요. 요약하자면 지표는 강했지만 시장은 더욱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조용히 몸을 낮춘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해봤을 때는 보통 이런 강력한 소비 지표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게 만들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역풍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립토는 조금 다른데 ETF 자금 유입, 그리고 온체인 고래 매집, 그리고 파생 포지션 같은 이런 내부 요인들이 전통 금융 분야와는 별다른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미국 소비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에 있어가지고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FOMC 회의, 또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 의장의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현재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고유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NBC 인터뷰에서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은 10년 안에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관련 언급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은 골드 2.0이다, 이런 관련 서사입니다.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약 15조 달러 수준이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1조 달러대요. 이게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금의 절반만 대체해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7조 달러, 한 개당 30만 달러 이상으로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금 전량에 대해서 대체를 한다면 100만 달러라는 숫자는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이 윙클보스가 지금은 야구로 쳤을 때 1회 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말만이 아니라 숫자 증거까지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트래티지, 과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리던 이 기업이 이번에 525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매수 평균가는 무려 11만 4천 달러,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현재 보유량이 무려 63만 8천 개 비트코인입니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470억 달러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평균 매입가가 7만 3천 달러, 이쯤 되면 비트코인을 기업의 트레저리 자산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런 말이 더 정확하겠죠. 시장을 완벽한 타이밍을 하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달러보다 비트코인을 믿고 계속 쌓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기 시장에서는 또 다른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 최근 90일 만에 최고치인 73을 찍었죠. 이 지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상위 100개 알트코인 중에 75%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은 알트 시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지수가 73이라는 거는 거의 임계점에 도달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XRP, 솔라나 같은 이런 알트들이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윙클보스가 말한 대로 비트코인은 골드 2.0 서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XRP ETF 승인이라거나 기관자금 유입이라거나 그리고 달러 체제의 불안정성들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10년 안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라는 그림들은 충분히 유효한 거고,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코어 포지션으로서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알트 시장의 열기를 활용할 필요가 또 있겠죠. 알트 시즌이 열리게 되면요, 보통 대형 알트가 먼저 상승해요. 그리고 중형, 소형 순으로서 이렇게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그 파동들이 퍼지게 됩니다. 초반에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이런 코인들이 강력하게 상승을 할 거예요. 또 뒤이어가지고 테마성 알트들이 과열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품질 낮은 프로젝트까지도 끌어올리다가 또 급락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트들의 기회를 잡으실 때 이 펀딩률 과열이라거나 또 거래대금 편중 같은 이런 리스크 신호가 보이시면은 재빠르게 비중을 줄여나가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XRP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XRP가 단순하게 알트 시즌의 한 종목이 아니라 ETF 승인 기대감이나 소송 종료, RLUC 스테이블코인 연동 같은 이런 제도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알트 시장의 단기 변동 속에서도 구조적으로는 제도권 인프라로 편입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보다 조정폭이 얕고요, 회복력이 빠른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XRP는 단기 알트 트레이딩 종목이면서도 또 동시에 장기 코어 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거고, 현재 상부 구조에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라는 장기 서사가 있고요, 또 중간에는 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기관의 꾸준한 매수라는 데이터가 받쳐주고 있고, 또 단기 표면에는 알트 시즌이라는 이런 뜨겁고도 강력한 순환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 자체가 두 축으로 나눈 게 합리적인 거고, 이게는 장기 비트코인 코어 포지션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시되, 또 두 번째로는 단기 알트 트레이딩은 신호를 보면서 발빠르게 대응할 줄 아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서 XRP 같은 제도권 자산들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더 큰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딱 10년 뒤에 우리가 오늘을 딱 돌아봤을 때, 아, 그때가 진짜 초입이었구나, 그때가 저렴한 가격이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투자 심리랑 완벽한 대응 전략이겠죠. 그리고 투자 시장, 특히나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매매는 정말로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또 빌린 돈이거나 혹은 언제까지 꼭 써야 되는 이런 급한 자금들, 이런 걸로 무리해서 시작하시면요, 신기하게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막상 내가 무리하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하락을 하고 정작 돈을 써야 되는 시점이 찾아오면은 그때부터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써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순간이 꼭 바닥일 때가 많고, 또 팔고 나서부터는 반등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만 겪어도 투자 심리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멘탈이 바스스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죠. 아침과 저녁이 다르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이 등락폭을 견디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유 자금으로만 한다라고 하셔도요, 이 출렁임에 흔들리게 되는데, 만약에 언제까지 써야 되는 이런 급한 돈으로 투자를 했다라면은 그 등락세를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요?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고 결국에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이 앞설 거고, 오히려 올라가도 팔지 못하고 바닥까지 버티다가 또 버티다가 손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코인 투자 특성상 50만원, 100만원 수익이 정말로 가볍게 느껴지는 경험들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100만원 수익 났다가 또 잠자고 일어나면은 500만원 수익, 또 다음날 1000만원, 몇천만원까지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십,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라는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시장이기도 해요.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그 숫자는 팔아야지 내 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 단위 수익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수십만원으로 줄어들거나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도 많겠죠. 중요한 건 단순하게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 때문에 계속 버티는 동안 누군가는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고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또 매도세가 강해지고 그게 또 자연스러운 하락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수한다는 거는 또 누군가가 그 가격에 매도했다는 거겠죠. 또 누군가가 손실봤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누군가는 수익을 챙겼다라는 의미겠습니다. 5년 전, 6년 전 투자시장의 방식으로 지금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 시장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끝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실속을 중간중간 챙기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들, 패턴들 어렵더라도 조금씩 공부하시고 원칙 있는 매매 통해서 버텨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은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